친문 지지층이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에게도 적폐라고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친문 지지층이 대통령에게 경제가 거지 같아요 라고 말했던 반찬가게 아주머니를 공격했고, 이제는 가리지 않습니다. 민주당 공천 위원과 원혜영 공관위원장에게도 지금 문자 폭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성 친문 지지층이 민주당 공천위원 19명 전원의 핸드폰 번호를 현재 공개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다 아시죠? 이분들 그것도 참 정보력이죠. 김남국을 사수해야 한다. 공천위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다는 거죠. 예컨대 친문의 문자입니다. 김남국을 경선 안 시키면 가만 안 두겠다. 문프를 지키려면 금태섭이는 안 된다. 김남국 자르면 민주당 뽑지 않겠다. 친문 지지층 이런 문자 보내고 있고요. 원혜영 공천위원장, 사실은 공관위원장은 저승사자라고 부를 만큼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는 게 기존의 상식이었는데 어찌된 건지 여기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관위원장에게 2,000건 이상의 문자와 전화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컨대 원혜영 너는 적폐다. 뭐 지금 피아를 안 가립니다. 선거 망치려고 원혜영이 작정했냐? 당원 목소리는 뭐 X소리로 들리냐? 금태섭이는 낙선시켜야 한다. 민주당의 기생충이다. 뭐 지금 유행하는 거 다 갖다 붙였어요. 민주당의 기생충이 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창호 박사님, 지금 반찬가게 사태 이후 지금 2탄이에요. 원혜영 민주당 공관위원장에게 친문 지지층들의 이런 압박이 사실은 원혜영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공관위원들이 웃고 넘어가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뉴스다. 그런데 웃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신경이 쓰인다라는 수준이라면 지금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죠. 휴대폰에 문자가 2,000건 이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정적인 얘기들만 있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5선의 원혜영 지금 공천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에서 뼈가 크고 굳은 분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문프라고 이제 문재인 프레지던트의 약자겠죠. 문파 그런 거는 좀 기분 나쁘니까 문프들이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김남국은 개인적으로 성공했다. 예. 벌써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또 경선하겠다는 거 저도 뭐 맞아요. 그러나 공천심사위원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걸 공천을 자객 공천이다 아니면 공천이 거기에 맞는가 전체의 프레임 그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김남국이 변호사가 가서 경선을 해서 만약에 이기거나 지더라도 그게 민주당 전체의 선거에 도움이 될 거냐를 판단해서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관위의 몫이다. 그게 몫이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압력을 주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편협된 거고, 뭐 적폐다 하는데, 저는 더 궁금한 것은 그래서 공천이 만약 안 됐을 때 정봉주 전 의원이 무엇을 밝힐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플랜 B, 정봉주 전 의원의 플랜 B. 그렇죠. 민주당을 압박했던 그게 뭘까도 궁금하다. 그게 이제 이해찬 대표가 될지 양정철 연구소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좀 궁금하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요. 금태섭의 자객공천설 당 지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 지도부도 이 건과 관련해서 곤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던 금태섭을 찍어서 자객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은 대통령의 친문 지지자들이 김남국 변호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 모습이 자객공천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도가 뭐일까? 그건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한 얘기 중에서 제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민주당의 입장에서 물론 총선 이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저기에 청년 김남국이 와서 경선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김남국은 전형적으로 조국 수호의 상징같이 됐잖아요. 상징입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으로서 이제까지 조국 수호를 해왔잖아요. 예. 그럼 김남국 편을 들어줘야죠. 예. 그래서 경선하게 만들어줘야죠. 예.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면 예. 경선시키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된 사람이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만약 여기서 김남국을 타지로 착각하고 보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까지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해왔던 거와는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단순히 총선만을 위해서 이거 표에 영향이 있다? 이거 자체 김남국이 있으면 총선에 불리해. 이것은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잘못해왔다는 걸 자인한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군요.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선시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에 조국 수호와 관련해서 한번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그게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끝까지 조국 수호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금태섭 의원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면, 금태섭 의원은 뭐 저런 상태에서 그렇게 국회의원을 출마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공격받고 문자 폭탄받고 적폐가 되는데, 반성문수라고 하잖아요. 반성문수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제가 볼 때는 던져라 이거예요. 어디다 던져요? 아니, 총선 불출마가 될 건, 던지면 제가 볼 때는 덜 클 거라고 생각해요. 더 큰다. 그래서 만약에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이 되면 그럼 민주당이 한번 뭐가 옳은지 이번 선거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사실은 조국수의 종집을 찍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시원한 근데 그 한 포인트 될 말씀은 거라고 봐요. 제가 좀 예. 이의제기할게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말씀이 100%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지역구 국민들을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 던지면 안 주민들은 된다. 뭐예요? 던지면 안 된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어떻게 잘 발전시키겠습니다가 사실은 국회의원의 업인데 그게 없고 지금 조국 수원이냐 검찰개혁이냐 뭐 금태섭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냐 뭐냐 뽕 맞은 사람 지금 저는 이 논란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멋있게 말씀하시는 예. 분들 시각에서는 저의 저기서는 저는 그러니까 존중하고요. 예. 다만 지금 지역 논란하고 있는데 금태섭 의원이 그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에이, 안 하겠다 이런다는 건 금태섭 의원이 저는 이런 생각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도가 아니다. 아니, 금태섭 의원이 저는 모르니까 1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남국에게는 못 주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 부분을. 근데 예를 들어 본인이 볼 때는 저렇게 조국 수호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김남국에게 이제 이 지역을 맡기면 지역 주민들에게 이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근데 있어요. 순수하게 그냥 보자면. 일부 전지를 한 일부 후퇴는 말이 있고요. 만약 금태섭 4년 동안 의원이 지역 저런 주민들이 결정을 내리면 네. 민주당에서 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중요한 건 당 지도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추측컨대 금태섭 의원이 배제됐을 경우에 후폭풍도 걱정되고 정봉주 전 의원 등등을 지지하는 친문 지지층의 발언도 신경이 쓰인다라는 얘기로 되고 있습니다. 공식 발언은 이겁니다. 금태섭, 김남국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그러니까 이 같은 지금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를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죠. 당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라고 사실 좀 애매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김용주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공간이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말하자면. 실제로 정봉주 의원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단수 공천을 금태섭한테 주고 그리고 정봉주와 크게 들끓는 어떤 말하자면 김남국과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일정하게 다른 형태로 충분히 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리가 저는 필요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추가 공모를 결정해놓고 추가 공모는 무슨 뜻입니까? 금태섭한테 그냥 공짜로 안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금태섭을 이길 만한 온 사람 보내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럼 뭔 뜻입니까? 대충 이기기는 하게 해주는데 그냥 이기지는 마라. 그런 정도였다면 사실은 차라리 더 솔직하게 단수 공천하면서 정리하고 갔어야 되지 않냐. 예. 실제로 그런 부분 이제 와서 뭐 김남국도 중요하고 금태섭도 중요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금태섭이 중요한 자산이면 단수 공천 시켰어야죠. 예. 안 맞는 단수 얘기죠. 공천 안 맞는다. 지금 저 이해찬 대표의 고민은 김남국 변호사의 아까 좋은 쪽으로 다 지금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김남국 이게 누구야 방송은 많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안 주면 딴 데라도 줘야 된다 이런 게 된 거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저는 어제 라방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전략 공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전략 공천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한두 군데 정도 해야 되는 거지. 어제는 저는 시골 콩쿨대회 얘기를 했지만 전국 노래자랑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선전도 안 나온 사람이 본선에 나가고 상 타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럼 되겠습니까? 송혜 선생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